안녕하세요. 수혜명 기꾸루트입니다. 업무 계약서 안 쓰고 그냥 근무하시는 분들 있죠? 대표님 사람 좋고 일하는데 문제없고 나올 거 잘 나오니까 굳이 쓸 필요 없어 보이시잖아요. 그러면서 불안하죠? 이거 당장은 난 불편한 게 없는데 나중에 문제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요. 오늘은 이거 얘기해 볼 거예요. 뭐가 불안하고 실제로는 어떻게 문제가 되는가에 대해서. 하루를 일해도 일한 날과 상관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론입니다. 근데 보통 알바할 때 계약서 안 쓰시죠? 며칠부터 일했다. 이게 시작이니까. 구두로. 그러니까 말로 계약하는 것도 효력이 있어요. 그래도 서로를 위해서 말로 그렇게 하는 거 권장하지는 않고요. 그거 안 쓰시면 500만 원 벌금 나와요. 누구한테요? 사업자한테요. 그런 건 노동법이랑 관련 있는 거니까 나중에 다루기로 하고요.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자기가 받은 불이익을 스스로 증명하기 위해서 공장 복사하고 일한 날짜 계산하고 CCTV 녹화 분량 확보하고 카톡, 문자, 전화 녹음 등 그런 거 수집하는 거 엄청 귀찮은 일이라는 거 경험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계약서 쓰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들 한번 같이 보시죠. 첫 번째, 수습기간이 끝났는데 정규직이 전환이 안 된다. 면접 볼 때 들었거든요. 3개월 수습기간 만료되면 정규직 전환 또는 계약 만료라고. 특히 사람 많이 없는 5명 이하 아니면 10명 이하 사업장애 같은 경우에요. 저 같은 경우에는 대표까지 9명 있던 사업장에서 일어난 일인데 정규직 전환이 안 됩니다. 70% 80%의 수당을 받으면서 3개월을 일했는데 어물쩍 넘어가고 있어요. 저는 사실 그 회사 3개월 다니다가 이 녀석들 미래가 없다 그래갖고 나왔는데 그 계기 중에 하나가 저랑 같이 다니시던 분이 그 회사에서 1년을 다니신 분이었거든요. 그분이 저보다 연봉이 낮았다는 걸 알게 되었을 때 똑같은 일 하고 있는데 1년이나 된 분한테 연봉 협상 참 그지같이 했네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장이 그분한테 와서 자랑스럽게 정말 자랑스럽게 와서 이러는 거예요. 우리 회사에서 첫 번째 정규직 된 걸 축하해. 벙찌죠. 1년을 다닌 분인데 근로계약서 정규직 해주겠다, 승진시켜주겠다, 연봉 협상 해주겠다 다 말로만 하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분한테 처음 면접 볼 때 그랬대요. 연봉 적게 주는 거 안다. 그러니까 6개월 뒤에는 내가 연봉 협상을 다시 하겠다 하고 연봉 협상을 올려줄 때 절 뽑은 거예요. 그 사람이 번 돈 가지고 절 뽑았어요. 그분 입장은 뭐가 되나요? 전 또 그분한테 뭐가 돼요? 이런 데까지 회사 취급해주면서 가면 안 돼요. 여러분, 중소기업도 나쁜 중소기업 걸러서 다녀야 됩니다. 돈 준다고 아무 데나 가시잖아요? 그럼 불만 쌓여서 나오게 돼요. 저 사람한테 지키지 않은 약속들이 있잖아요? 그럼 저한테도 약속을 안 지키게 돼요. 여러분, 지각해보셨죠? 지각 맨 처음에 하기 전에는 지각을 하면 안 된다는 그 투철한 정신이 있잖아요. 근데 지각 한번 해보고 나서 그 불이익을 받아보잖아요? 그럼 2번, 3번이 쉬워집니다. 이건 지각 문제만이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왜냐하면 글로 남긴 약속이 없어서예요. 이 회사 대표 같은 사람이 양심에 걸고 사실만을 얘기할 때에는 사실만을 얘기했을 때에도 큰 돈이 안 나갈 때뿐입니다. 법적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일개 직장인이 회사를 상대로 몸 편히 마음 편히 이길 때까지 기다릴 수가 없어요. 노동청에 소환되는 거, 노무사랑 상담하는 거 엄청 피곤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 같은 서면이 없잖아요? 그럼 전부 다 말로 해야 돼요. 말싸움 잘해요? 그래서 걱정 없어요? 법정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발언권 얻어야 되고 그마저도 증거가 채택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판사가 판단해줘요. 너무 같네. 여튼 정규직 전환은 3개월 혹은 6개월 뒤에 한다고 이제 명시를 해주셔야 되는데 이게 계약서 같은 서면으로 있지 않을 때 안 지켜줄 경우에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진저리가 쳐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두 번째, 4대 보험이 들어갔는지 안 들어갔는지를 몰라요. 수습인데 4대 보험 들어가나요? 일하기로 했다. 그럼 무조건입니다. 월 60시간 이상의 근로자는 의무가입 대상자예요. 월 60시간 길어 보이나요? 최근 근무시간 제한으로 주 52시간 제한됐어요. 나눠볼게요. 한 달 4주, 근무일 5일은 월 20일 좀 넘죠? 60시간을 20일로 계산하면 하루 3시간이에요. 하루 3시간씩 일하는 업무라면 4대 보험 의무 가입이라고요. 4대 보험 가입에 대해서 어디에 확실하게 써서 합의하나요? 근로계약서입니다. 4대 보험 확인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많아요. 회사마다 다른데 월급 줄 때 공제 내역이랑 실수령, 업무 보너스 같은 거 정리해서 뭔가 주는 데가 정상이고요. 그런 거 없이 월급 통장으로 돈만 꽂아주는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 4대 보험으로 회사에서 내는 거 반, 직원 월급에서 내는 거 반. 그래서 네가 예상했던 거, 네가 계산했던 거보다 조금 덜 들어갔을 거야. 조금 덜 들어간 거 정확히 맞는지 자기 연봉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는 분들 인크루트의 메인에 가시면 연봉 계산기 있어요. 그거 잘 활용해 보시면
보시고요. 제가 지금 자기 연봉에 대해서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들이라고 얘기했는데 어떤 누가 자기 연봉 모르고 일을 하나요? 하고 반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사족 하나 달게요. 계약 당시의 연봉은 들었는데 연봉을 매년 연봉 협상으로 올리는 회사가 아니고 자동 상승분을 적용해서 주는 회사들은 연봉이 몇 % 인상해서 올해 연봉은 얼마입니다 하고 통보 잘 안 해줍니다. 괜히 말했다가 반발이 생길 수 있거든요. 다시 돌아가서 4대 보험 이야기하면서 월급 예상했던 것보다 좀 덜 주잖아요. 근데 뭐 보험 들어갔다고 하니까 이게 정상인가 보다 하고 그냥 넘어가시잖아요. 그거 참 얼마 되지도 않는 건데 직원한테는 4대 보험 들어갔다고 얘기해놓고 4대 보험료를 삥땅 치는 회사들 굉장히 많습니다. 자, 4대 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영상 아래에 링크를 걸어둘게요. 여기 가시면 귀찮은 가입 안 하시고도 그냥 클릭 몇 번으로 내가 4대 보험을 며칠부터 가입되고 있는지를 그냥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리고 바로 출력도 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적시된 근무 시작일이랑 4대 보험 가입 내역 확인서 가져가시면 말이 쉬워지죠. 가입이 안 됐으면 빨리 해달라, 가입 날짜가 다르면 소급해달라 할 수 있잖아요. 사람 사는 건데 둥글게 넘어갑시다. 둥글게 넘어간다는 기준이 서로 다른 것 같은데 내 둥그런 주먹 한 방에 넘어가 볼 테야? 세 번째, 임금이 정확하게 계산되지 않는다. 포괄연봉제 들어보셨죠? 야근이든 철야든 그냥 연봉에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게 포괄연봉제예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없어져야 되는 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규직은 월급을 받고 일용직은 일금으로 받는데 그걸 월 계산해서 주시는 것도 있죠. 그 편의점이나 PC방 같은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돈을 주시기도 하고요. 하루 일로 생각해봐요. 땡치면 나가자. 우리는 계약을 9시부터 6시까지 했으니까 6시 땡치면 빨리 집에 가야 돼. 빨리 컴퓨터 꺼. 이거 아니고 그래도 인수인계나 업무 마무리 정도는 하고 가잖아요. 다른 영상 댓글로 이야기해 주셨는데 가려고 하면 갑자기 위에서 그럽니다. 이제 슬슬 야근 좀 해야지. 완전 빡돌죠. 면접 자리에서는 야근 없다고 했거든요. 아니 내가 왜 해요? 우리 야근 없기로 했잖아요. 면접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 거, 지금 와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다 사기 아닌가요? 오늘 할 일 마무리 잘 했는데요. 전 집에 갈 거예요. 하실 일 있으면 마음와서 하시고요. 제가 남긴 일은 내일 와서 제가 할게요. 전 저녁 집에 가서 먹을 거거든요. 이러지 못하죠. 이런 건 저도 못해요. 이렇게 하면 회사 내일부터 안 나오겠다는 거니까. 근데 언제 갑을 바뀌느냐? 노동청 갔을 때입니다. 하루 8시간 일하기로 계약서에 되어 있고 포괄연봉제 아니고 야근수당 줘야 되는데 거의 매일 야근했다 CCTV 딱 보여주면서 계약서 싹 들이밀어요. 그럼 판사님이 판단할 때 참 좋은 자료 되겠죠. 네 번째, 법정 싸움 이기긴 하겠지만 엄청 피곤해집니다. 노동청 소환되신 분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해 가시죠? 한 번 부르는 것도 아닙니다. 그거 뭐 전화로 그냥 얘기할 만한 내용들도 그냥 불러대요. 물론 사업자도 불려갑니다. 그 대표도 엄청 피곤하겠죠. 대기업에서는 이게 사회적 무의 그런 걸로 빠지니까 관리를 굉장히 잘해주거든요. 특히 인사팀, 인사 담당자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웬만한 불이익 서로 안 보기 위해서 굉장히 잘해줍니다. 근데 중소기업은 정말 지옥 같은 중소기업은 진짜 옆집 아저씨가 법조인 거 아무것도 모르면서 돈 주면 일 시키는 거야. 일 못하면 안 주는 거야. 일을 못할 상황이 오면 잘라도 되는 거야. 같은 중세 르네상스 노동법 같은 걸 들고 와서 들이밀어요. 기업과 근로자 쌍방이 증명하지 못하는 것들 생기면 굉장히 피곤해집니다. 근로자들의 희망, 노무사님들 그분들이 엄청 애써주셔도 어쨌든 피곤해져요. 지옥 같은 그 전 회사 때문에 싸움이 났고 난 지금 새로운 회사에 잘 다니고 있는데 법적 문제로 업무 시간 쪽에서 노동청 좀 다녀오겠습니다 하면 사람이 필요해서 뽑았는데 어떤 회사가 그걸 들락날락하는 거 응원해줍니까? 물론 같이 해결해주기 위해서 발벗고 나서는 회사들 없지는 않겠고요. 그래도 그거는 엄청 현실적으로 힘들죠. 정리하자면 이거 말고도 서로 필요해서 그래서 만드는 게 근로계약서예요. 이거는 꼭 쓰시는 거예요. 근로계약서 어떻게 쓰는지 되게 애매하신 분들, 애매한 중소기업, 애매한 스타트업들은 인크루트, 잡코리아 같은 데 가시면 그냥 기본 폼을 제공합니다. 다운받아서 쓰시면 편해요. 근로계약서는 회사, 근로자 서로 필요해서 쓰시는 겁니다. 이거는 계속 얘기해도 하나도 질리지 않을 만큼 엄청 중요한 거예요. 불편해도 하나하나 한 항목 다 적어두어야 나중에 싸우게 되더라도 덜 싸우게 돼요. 막장으로 치닫는 싸움이 되면 근로계약서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서류가 되는 겁니다. 서면 제출이 돼요. 요즘 같은 경우에 젊은 분들이 멋모르고 이제 법을 악용하시는 분들도 좀 있어서요. 중소기업이나 소기업 그리고 뭐 편의점 점주들 같은 분들이 좀 피해를 보시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도 근로계약서 쓰셔야 됩니다. 꼭 쓰세요. 서로 필요해서 쓰시는 겁니다. 오늘의 결론은 지금 당장 불편해도 나중에 어떻게 되는 걸지 모르니까 꼭 근로계약서 작성하셔야 된다는 거.